화물운송 자격시험 12회 기출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1번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도록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의사 불벌죄는요, 피해가 크지 않거나 또는 법익 침해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요. 자, 그런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요, 이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없습니다. 볼까요? 먼저 약물 복용 운전. 약물 복용했다. 중대하죠. 또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했다. 이건 뺑소니입니다. 뺑소니.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자,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근거한 중요 위반행위 1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번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도로법상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운행 제한 대상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 보니까 숫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3번은 그냥 글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답이에요. 숫자 한번 볼까요? 먼저 1번 너비 2.5m, 높이 4m, 4.0m, 길이는 16.7m 초과 차량. 자, 이것은 운행 제한 대상 차량 맞습니다. 그리고 축하중이 10톤 초과 차량. 자, 이것도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이고, 3번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도 운행 제한 대상 차량입니다. 근데 4번에 총 중량 20톤 초과가 아니고 40톤 초과입니다. 40톤 초과 차량.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한번 외워봅시다. 너비는 2.5m, 높이는 4.0m, 길이는 16.7m 초과 차량. 축하중이 10톤 초과 차량.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그리고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40톤입니다. 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징금. 자, 과징금은요, 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상 제재를 가는 것인데요, 행정상 제재로서 과징금은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강제징수해야 되죠. 그 강제징수 절차가 국세천합처분입니다. 국세천합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사업정지처분에 가름하여, 자, 가름하여란 말은 대신하여 이 말이죠. 사업정지처분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되는데 이게 2천만원 이하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자, 이것을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부릅니다. 3번 그러면 이 징수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 건설 및 확충,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될 수 있고, 그 4번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 과징금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은 2번. 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과징금의 용도. 자, 우리 앞에서 과징금의 용도를 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화물자동차 건설 및 확충, 공동차고지 건설 및 확충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외에도 화물 공동차고지, 화물터미널, 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 모두 과징금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다만 유통단지 하면 떠올려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서울 가락시장 가면 농수산물 유통단지가 있죠.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 센터, 이것이 유통단지입니다. 그러면 쿠팡 로켓 배송하는데 여기에 과징금을 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 5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상. 운수종사자. 그러면 이 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 거부 해서는 안 되고요.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4번 운임 및 요금과 운송 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다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되는 것. 자, 이거는요,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니고 운송사업자, 이것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하고, 운수종사는 실제로 이제 운전하는 분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운송사업자는, 요거는요 주로 이제 회사, 법인 회사 있죠.
한진택배 이런 운송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는 구별됩니다. 자, 그래서 약관을 갖춰놓고 요구하면, 이용자가 요구하면 내보여야 하는 자는 운송사업자입니다. 답은 4번. 6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사처벌 면제. 자, 그러면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것은, 면제되지 않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하면 그거는 형사처벌 면제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지상, 신호위반 지사, 그리고 무면허운전 지사. 자, 이거는요 형사처벌 면제해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중앙성 침범으로 물적 피해 사고는요, 이거는 형사처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7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운전의 성립 요건. 자, 우리가 과속이라면 말은 20km/h를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 차량에서 20km/h 초과, 여기도 제한속도 20km/h 초과, 여기도 제한속도 20km/h를 초과. 자, 다시 보겠습니다. 2번 과속 차량 20km/h를 초과해서 충돌, 인적피해를 입는 경우 과속사고 맞지요. 3번 제한속도 20km/h를 초과 과속운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과속사고 맞습니다. 4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 20km/h를 초과 과속사고인데 1번 일반 교통이 사용되는 곳이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과속사고가 아닙니다. 8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해야 할 경우 그 내용으로 부적당한 겁니다. 자, 이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두 번째, 주사무소 영업소 이전, 이것도 변경신고죠. 근데 화물자동차 등록사항은 말 그대로 이건 등록을 해야 되지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 이 등록사항은 신고가 아니잖아. 이건 바로 답이에요. 이거는 볼 게 없네. 화물자동차 등록사항은 등록을 해야지 신고를 해야 될 게 아니잖아. 그럼 3번은요 몰라도 3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이것도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9번 다음 중 화물의 기준. 화물의 기준이란 말은 운송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과 운송시 주의사항을 규정한 거예요. 화물 기준은 운송 대상이 되는 물품의 성질과 운송시 주의사항을 규정한 것인데, 그러면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물품 화물 기준입니다. 혐오감 주는 동물 화물 기준, 악취가 나는 수산물 화물 기준인데 4번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중량이 30kg, 이게 틀렸어요. 30kg이 아니고 20kg 이상일 것, 이것이 화물의 기준.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중량 20kg 이상, 이것이 화물의 기준. 답 4번. 10번 운송 약관. 약관이란 말은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계약 조항. 운송약관. 1번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운송약관 신고서, 자 어디에? 관할관청에 제출. 그 다음에 2번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자 관할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 맞습니다. 관할관청에 제출하는데 신고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다. 관할관청에 제출하는데 신고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3번 운송약관 신고서에는 원가계산서 및 요금, 운임의 신고 대비표 첨부합니까? 첨부하지 않습니다. 첨부하지 않는데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약관의 신고 대비표를 첨부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된다. 4번 운송약관에는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답은 3번. 11번 운송사업자는 화물이 인도기한이 지난 후 얼마 이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화물을 멸실한 말은, 자 화물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서졌다, 잃어버렸다,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봅니까? 이것은요 3개월 이내 인도되지 아니하면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없어진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운송사업자는 인도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봅니다. 답 4번.
12번 다음 구분이 잘못 설명된 거. 자, 우리 허가 취소, 감차 조치, 위반 차량 감차 조치, 위반 차량 운행 정지. 자, 이게 어떤 뜻인지 봅시다. 허가 취소,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 취소 맞는 말이죠. 감차, 차량 대수를 줄인 겁니다. 화물 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할 때 감차 조치, 이것도 맞는 말이고. 3번 위반 차량 감차 조치,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 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 그리고 4번 위반 차량 운행 정지. 운행 정지라 그랬는데 폐차, 이게 말이 안 되죠. 운행 정지란 말은 결국 사용을 정지한다 이런 뜻이죠. 사용을 정지해요. 그래서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차 사용을 정지하는 겁니다. 폐차 아닙니다. 답 4번. 13번 다음 중 운송사업자가 화물 자동차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할 사항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언제 반납하죠? 영업안 할 때죠. 영업안 할 때. 언제냐면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 휴지란 말은 잠시 쉰다 이 말이고, 폐지란 말은 이제 운송사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됩니다. 답 3번입니다. 그럼 1번, 2번, 4번은 아니고요. 1번, 2번, 4번은 자, 반납하지 않습니다. 답 3번. 14번 화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자동차 등록증 누구에게 반납하죠? 이거는 장관입니다.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답 1번. 15번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며칠 이내 처분해야 되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처분해야 됩니다. 16번 공영 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용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자가 됐는데요. 공영 차고지, 이 공이 뭘까요? 자, 우리 법률 용어에서 공이라고 하면 요거는요 주로 뭘 말하냐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공공기관을 나타낼 때 공 이런 말 써요. 그러면 공영, 영이란 말은 경영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그리고 또 공공기관, 영, 운영한다, 차고지. 그러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자는 장관이죠. 장관. 17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 및 운송사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는 자는 이거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답은 1번 하면 되겠죠. 18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요거 시도지사입니다. 답 3번 시도지사에게 신고. 19번 영농조합법인. 그러면 영농이란 말은 뭐냐면 영농 할 때 노는 농민을 말해요. 농민. 영은 요거는 운영, 경영 이런 말이거든. 운영한다, 경영한다.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은 누가 만든다고요?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을 영농조합법인 뭐 이런 뜻이에요. 영농조합법인, 농민들이 만든다. 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 이것은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20번 편도 1차로 고속도로. 자, 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편도 1차로이면서 고속도로. 특수자동차 하면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뭐 각종 덤프트럭 이런 거 있죠. 자, 기타 등등. 자, 이걸 특수자동차라고 합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 특수자동차 최고속도, 최저속도. 이것은 최고속도는 80, 최저속도는 50. 답은 2번입니다. 21번 도로교통법령상 운행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50,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인데, 첫 번째 눈 20mm 이상 쌓인 경우, 자 이때는 100분의 50. 그리고 안개, 폭우, 폭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자 이것도 100분의 50. 그리고 4번에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자 이것도 100분의 50. 하지만 3번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자.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설치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다 되겠죠. 그리고 또 공공기관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만 경찰서장은 아니에요. 23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임 및 요금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자료 아닌 것입니다. 1번 운임요금 신고서
있어야 되고,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 계산서 있어야 됩니다. 운임요금표 있어야 돼요. 근데 4번에 차량의 구조 및 최대 적재량. 자, 이것은 제출할 자료가 아닙니다. 24번 자동차 등록본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 자, 어떤 경우일까요? 이것은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허가기간 내에 운행할 때, 이때는 자동차 등록본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본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임시운행 허가를 얻어서 허가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25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팀법에 적용이 배제되는 12개 항목. 자, 중대 위반 사안이죠. 첫 번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거 음주운전. 그리고 두 번째, 무면 운전. 그리고 세 번째, 제한속도 20km/h 이하가 아니고 초과라고 해요. 초과. 그리고 4번에 앞지르기 금지 위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 화물 취급 요령. 1번 사고 배달의 배달시 요령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화주의 심정은 상당히 격한 상태임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사고 책임자를 떠나, 여기까지도 이해되죠? 사고 책임자를 떠나서 어떻게 할까요? 우선 회피. 틀렸어요. 무슨 회피를 왜 합니까? 요거는 정중히 인사를 한 뒤에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죠. 정중히 인사하고 사고 경위를 설명한다. 우선 회피. 틀렸습니다. 2번 화주와 화물 상태를 사고 확인하고 상태를 기록한 뒤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그렇습니다. 3번 대략적인 사고 처리 과정을 알리고 해당 지점 또는 사무소 연락처와 사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사과한다. 3번도 맞겠죠. 4번 사고의 책임자를 떠나서 대면한 때 정중히 인사한 뒤 사고 경위를 설명한다. 그래서 우선 회피. 틀린 말. 2번 책임의 특별소멸사유 시효입니다. 자, 이것도 숫자가 틀릴게요. 숫자 1번이면 4번이 되겠는데 한번 봅시다.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의 소멸시효. 1년 지나면 소멸한다. 1번 맞고요. 2번 이사 화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약정된 인도일로부터 이 소멸시효의 기산이란 말은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3번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이사물의 일부 멸실,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이사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이사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객이 이사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14일 아니고 30일. 30일 이내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3번 운송화물의 포장.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업 포장은 내용물 보호 및 취급의 편리성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요 말이 좀 애매합니다. 내용물 보호, 취급의 편리성 뭐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경포장에서 중포장이 아니고 중포장에서 경포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포장비는 낮을수록 실제로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요? 포장비가 낮아야 운송인이든 또는 송화인이든 비용이 적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중포장에서 경포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번 국내 포장의 경우 주로 개별 포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판촉 위주의 포장이 중요시 됩니다. 3번 적정 공업 포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포장을 위한 포장에서 운송을 위한 포장으로 포장 설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송을 위한 포장. 4번 수출 포장의 경우에는 국내 포장과 좀 다르겠죠. 외포장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답 1번. 4번 내부 포장용으로 주로 쓰이는 골판지. 내부 포장용 골판지는 이건 편면 골판지가 되겠습니다. 편면 골판지는 이거는 한쪽 면에 우리 골판지를 붙인 거죠. 한쪽 면에다가 골을 낸 골심지 원단을 붙여버린 겁니다. 편면 골판지. 5번 물품의 취급 시 유의사항. 틀린 것입니다. 1번 물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물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 방법을 달리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2번 깨지기 쉬운 물품. 이때는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 충격 완화 포장 필요합니다. 3번 내용물 간의 충돌로 파손되는 경우가 없도록 박스 안의 빈 공간에 폐지 또는 스티로폼을 채워 집합합니다. 4번 집할 때는 물품의 포장 상태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 4번. 6번
운송장 기재 시 유의사항 틀린 것입니다. 1번 수화인의 주소 전화번호 맞는지 재차 확인 다시 확인해 봐야 되고 2번 특약사항에 대해서 고객에게 고지한 후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에 서명을 받습니다. 3번 파손, 부패, 변질 등 문제 소지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면책 확인서 받습니다. 4번 도착점 코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할 필요 없다 틀렸죠? 확인해야 됩니다. 7번 운송장의 집화 담당자. 집화 담당자는 이 집이 뭐죠? 모을집. 그러면 화물이나 상품을 모으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화물이나 상품을 모으고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집화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운송장의 집화 담당자가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인데 1번 배달 예정일 기재합니다. 운송료 기재합니다. 수화인용 송장상의 좌측 하단에 총수량 및 도착점 코드 기재합니다. 그리고 4번에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에 자필 서명, 자필 스스로 쓴다 이 말이거든요. 자필 서명은 요거는 화물을 보내는 송화인의 기재사항입니다.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자필 서명은 송화인의 기재사항이다. 답 4번. 8번 하역작업 시 주의사항입니다. 1번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화물 더미 적재 순서를 준수하여 화물의 붕괴를 예방한다. 그렇습니다. 2번 화물을 적재할 때는 소화기, 소화전, 배전함 등의 설비 사용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3번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m 이상 되는 화물 더미 가로 열고 포대, 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 가로 닫고와 인접 화물 더미 간격 사이의 간격 화물 더미 밑부분을 기준으로 100cm, 1m 아닙니까? 이 너무 멀어요. 100cm 아니고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번 화물 더미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로프를 사용하여 묶거나 막을 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와 글밥이 너무 많아서 난 못 읽겠다 이런 사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냥 3번 답이에요. 2m 100cm, 2m 100cm 뭐 이게 뭐 하나 틀렸겠지. 숫자 위주로 오답을 찾아내는 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 3번. 9번 다음 일반 화물의 제급 표지. 자 이게 뭐죠? 딱 보니까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무게중심. 그래서 하나의 적재 단위로 다루어질 운송 포장 화물의 무게중심 위치가 쉽게 보이도록 필요한 면에 표시하는 거. 이게 무게중심에 관한 표지예요. 답은 3번. 10번 독극물 지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1번 도난 방지 및 오용 방지를 위해서 보관 철저히 받고 독극물이 새거나 엎질러졌을 때는 신속히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조치를 하여 놓을 것 맞습니다. 3번 용기가 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은 취급하지 말 것. 아니 용기가 깨질 염려가 있다고 해서 취급하지 말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나무 상자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보관해야죠. 나무 상자나 플라스틱 상자에 넣어서 보관한다. 4번 취급하는 독극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충분히 알고 그 성질에 따라 방어수단을 알고 있을 것. 답 3번. 11번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요령 중 스트레치 방식. 스트레치는요 스트레치 포장기가 있어요. 플라스틱 필름을 팔레트 화물에 감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열 처리 안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필름 사용하고 그리고 공기가 안 통하죠. 통기성 없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높아요. 답은 4번. 12번 다음 중 화물의 인계 요령 틀린 것입니다. 1번 영업소, 지급소는 택배 물품을 배송할 때 물품뿐만 아니라 고객의 마음까지 배달한다는 자세. 좀 오글거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의 마음까지 배달한다는 자세로 선식과 배송 맞고요. 2번 택배는 집에서 집으로. 그렇죠. 보내는 사람 집에서 받는 사람 집으로 집에서 집으로 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화인에게 나와서 수취하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집에서 집으로. 답은 2번. 3번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4번 배송 확인 문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임의적으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영업소장에게 확인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답 2번. 13번 자 그림 보세요. 그림 화물 지급 표지. 그림 보니까 뭘로 보입니까? 지게차. 그래서 지게차 X 지게차 지급금지. 답 3번. 14번 다음 중 고속도로 제한 차량 기준 틀린 것입니다. 1번
추가중은 차량의 추가중이 10톤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건 제한 차량 기준 맞습니다. 총중량은 차량 총중량이 20톤 초과가 아니고 40톤 초과입니다. 40톤 초과. 3번 길이,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를 초과. 그 다음 폭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 초과. 그러면 틀린 것은 2번. 15번 수작업 운반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수작업 뭐죠? 자, 수작업 반대말로 해볼까요? 자, 우리 컴퓨터. 기계는 컴퓨터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AI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수작업의 반대 개념이겠죠. 그럼 수작업은요, 두뇌 작업이 필요한 작업, 수작업. 자, 사람이 하는 작업이죠. 얼마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는 소량 취급 작업도 인간의 노동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취급 물품이 경량물, 가벼운 물건, 이것도 수작업이에요. 근데 4번 취급 물품의 형상, 성질, 크기 등이 일정한 아니고 일정하지 않은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과목 자, 안전운행입니다. 1번 도로 선형에서, 선형이란 말은 곡선을 말합니다. 사고 특성 다음 중 틀린 것. 일반 도로에서는 곡선 반경이 100m 이내, 100m 이내일 때는 사고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낮게 아닙니다. 높게. 2번 일반적으로 종단 경사가 커짐에 따라 사고율도 높게 나타나요. 종단 경사가 크면 사고율도 커진다. 3번 종단 선형이 자주 바뀌면 종단 곡선의 정점에서 시가란 말은 시야를 뜻해요. 시야. 자,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 시야가 단축되어서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4번 긴 직선 구간 끝에 있는 곡선부. 자, 긴 직선 구간에 있으면 사람의 긴장이 아무래도 이완되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곡선부는 짧은 직선 구간 다음에 곡선부에 비해서 사고율이 높아요. 틀린 것은 1번. 2번 가스 이입 작업 시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기준 아닌 것입니다. 가스 이입은 가스를 주입한다는 뜻인데요. 1번 엔진을 끄고 메인 스위치 그 밖의 전기 연기 장치를 완전히 차단해야 됩니다. 1번 맞고. 2번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차바퀴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킵니다. 3번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반드시 맨손 안 된다. 가죽장갑으로 해죠. 장갑 끼고 해야 됩니다. 맨손 안 된다. 4번 이입작업 중, 충전 중 화기 은근 표시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3번 운전피로 틀린 것. 운전피로와 관련해서 피로의 정도가 지나치면 과로가 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집니다. 연속운전은 일시적 급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고, 운전피로는 운전작업의 생략이나 착오를 일으켜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운전피로와 졸음운전 사이 연관관계가 있지요. 큽니다. 없다. 틀렸죠? 답 4번. 4번 고령자의 시각 능력 중 시야가 좁아져서 시야 바깥에 있는 표지판 신호 보행자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시야 감소 현상이라고 그래요. 시야 감소 현상. 답 2번. 5번 자동차의 장치 중 핸들에서 앞바퀴 방향을 움직인다. 자, 이걸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방향할 때 움직인다. 이거 조입니다. 조. 그러면 조향. 그래서 자동차 진행 방향을 바꾼다. 조향 장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자동차에 사용하는 현가장치 유형. 현가장치 유형은 1번 판 스프링, 2번 코일 스프링, 3번 공기 스프링, 4번 휠 실린더. 요게 아니에요. 휠 실린더는 브레이크 장치의 구성요소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의 구성요소 휠 실린더. 답 4번. 7번 수막 현상 형성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수막 현상은 자, 물 깊이가 2.5에서 10mm 정도인데, 이것은 자동차의 속도, 타이어의 마모 정도, 도로 포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근데 신호기 설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 8번 자동차의 정지거리는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겁니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했다. 그럼 공주거리는 뭐냐면 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동할 수 있는 최소거리를 공주거리. 그래서 공주거리 플러스 제동거리, 이것이 정지거리입니다. 8번의 답 1번. 9번 엔진에서 쇠가 부딪히는 듯한 금속성 이염이 발생되는 결함. 자, 이거는 뭐냐면 밸브 장치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밸브 장치에서 금속성
이음이 발생되는 결함인데 이것은 밸브 간격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답 4번. 10번. 제동 시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 방법입니다. 차량 쏠림 현상. 자, 쏠림 현상이 날 때 조치 방법 아닌 건데요. 1번. 타이어 공기압 좌우 동일하게 주입한다. 맞고요. 좌우 브레이크 라이닝 간격을 제중한다. 맞습니다. 브레이크 드럼 교환도 맞는데 근데 PTO. 이 PTO란 말은 파워 테이크 오프. 자, 이걸 줄임말이에요. PTO. 그러면 PTO 스위치. PTO 스위치는 자, 이것은 덤프 작동이 불량할 때 조치 방법이 덤프 작동 불량 조치 방법이 PTO 스위치를 교환하는 것이지 제동 시 차량 쏠림 현상의 조치 방법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앞지르게 할 때 안전운전 요령 아닌 것입니다. 1번. 자신의 차량 속도를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속도 이하로 적절히 감속 맞고요. 그리고 주행하던 차로를 그대로 유지 맞습니다. 다른 차가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배려도 맞지요. 근데 4번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 하는 차의 진로를 막는다. 이게 묻힌 거죠. 답은 4번. 이건 사고 위험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번. 위험물을 이입 작업할 때 취해야 할 조치사항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정전기 제거용 접지 코드를 기지의 접지택에 접촉한다. 맞고 2번. 부근에 화기가 없는지 확인. 맞고요. 3번에 차량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있도록이 아니고 없도록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는 게 아니고 걸어야죠. 건다. 답 3번. 4번.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13번. 도로교통의 구성요소.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는 도로, 차량, 사람. 궤도 아닙니다. 도로, 차량, 사람. 14번. 명수능은 자, 이거는 어두운 장소에서 밝은 장소로 나온 후 눈이 익숙해져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명수능입니다. 그럼 1번에 밝은 장소에서 어두운 장소. 자, 이건 뭐라 할까요? 이건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2번. 주행 중 대형 차량의 전조등 빛이 운전자 눈에 비추면 일시적으로 시력의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 이것을 현혹 현상. 그 다음에 4번에 정지된 상태에서 한 물체에 눈을 고정시킨 자세로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의 좌우 범위. 이것이 바로 시야입니다. 15번. 다음 중 속도의 착각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먼 곳에 있는 것. 자, 한번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먼 곳에 있는 것 빠르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느리게 느껴지잖아. 먼 곳에 비행기가 지나가요. 아주 느리게 느껴진다니까. 그 다음에 2번. 좁은 시야 빠르게 느껴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가 소리를 보다 빠르게 느껴집니다. 넓은 시야는 느리게 느껴져요. 답 1번. 16번. 다음 중 철길 건널목 방어운전. 1번.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기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앞차가 서행으로 통과할 때 그 차를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 일시정지 후 좌우 안전을 확인합니다. 4번. 건너편의 여유 공간을 확인 후 통과합니다. 답 2번. 17번. 교통사고의 인적 요인 아닌 것입니다. 1번. 운전자의 적성과 자질,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 운전자의 습관. 보세요. 인적, 사람이니까 운전자가 나오죠. 운전자, 사람. 인적 요인. 근데 정부의 교통정책. 자, 이것은 도로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도로 환경 요인, 정부의 교통정책. 답 4번. 18번. 노면에 고인 물 웅덩이를 통과 후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브레이크 마찰제가 물에 젖어 가지고 마찰 계수가 떨어져요. 마찰 계수가 작아지면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저하되는데 이것을 물하고 관련된 워터 그리고 워터 페이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 4번. 답 4번이고요. 19번. 운행 중 제동 시 차량의 쏠림 현상. 운행 중 제동 시 차량의 쏠림 현상은 이거는 브레이크 라인의 문제예요. 브레이크 라인. 자, 브레이크 라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오일 누출, 막힘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뭘 확인해 봐야 되지? 브레이크 에어, 오일 파이프
이런 거 점검해 봐야죠. 브레이크 에어 및 오일 파이프 점검. 답 3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커브길 주행 요령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후사경으로 오른쪽 후방의 안전 확인. 2번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커브길인데 고단기어 안되죠. 저단기어입니다. 저단기어. 3번 답. 4번 커브 내각의 연장선에 차량이 이르렀을 때 핸들을 꺾습니다. 21번 교차로에 대한 설명 가장 적합한 겁니다. 일반 교차로는 자동차만 교차한다 아니죠. 교차로는 자동차도 있고 또 뭐도 있나 사람 그 다음에 이륜차 오토바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 1번 틀렸고 2번 입체 교차로는 교통의 흐름 입체니까 이건 시간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3번 교차로 및 교차로 부근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고요. 4번 교차로 신호기는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바뀌죠. 그러면 교통의 흐름을 공간적이 아니고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22번 자동차가 출발할 때 구동바퀴는 이동하다 하지만 차체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앞범퍼가 들린다 업 노저. 답 3번입니다. 1번 바운싱은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친다. 바운싱은 위아래로 하는 걸 바운싱. 피칭은 뭐냐면 앞뒤로 흔들린다 피칭. 요게 앞이고 요게 뒤라고 합시다. 앞뒤로 흔들리면 피칭. 그리고 위아래로 흔들리면 바운싱. 그럼 모닝 로크 이런 거 없습니다. 23번 정지한 상태 정상적인 시야 범위. 자, 이것은 180도에서 200도 사이. 1번이 답입니다. 180도에서 200도 사이. 24번 다음 중 교통사고 요인은 직접적 요인이 있고 간접적 요인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중간적 요인. 심리적인 거 아닙니다. 답 3번. 25번 시각 기준. 자, 이게 좀 어려운데요. 1종하고 2종을 나누고 있죠. 1종하고 2종. 먼저 1종. 1종은 두 눈 뜨고 0.8. 또 외웁시다. 0.8 이상인데 그냥 0.8 이랍시다. 이상. 1종은 두 눈 뜨고 0.8. 그리고 양쪽 각각 0.5입니다. 0.5 이상. 그리고 2종. 2종은 두 눈 뜨고 0.5. 3번 답이네. 두 눈 뜨고 0.5. 그리고 한쪽 눈 못 보는 사람은 이것은 0.6 이상이에요. 0.6 이상. 자, 다시 외웁시다. 1종 두 눈 뜨고 0.8 이상. 1종 양쪽 각각 0.5 이상. 2종은 두 눈 뜨고 0.5 이상. 2종은 한쪽 눈 못 보는 사람은 0.6 이상.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입니다. 자, 운송 서비스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니다. 그리고 상식에 각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고객 욕구로 잘못 설명된 것. 자, 고객 입장에서 뭐라 그랬죠? 고객 입장, 손님 입장에서 기억되기를 바란다. 맞고요.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자, 요거는 좀 이례적이죠. 고객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주 극소수의 내향적인 사람은 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죠. 자, 우리 아주 중요한 사람 VIP로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1번의 답은 3번. 2번 고객 응대의 마음가짐. 고객 응대의 마음가짐도 항상 누구 입장으로 봐야 됩니까? 고객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 이게 틀렸죠. 이 자신은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의 입장이란 뜻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2번 공과사. 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공평하게 대하여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라. 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올바른 인사 방법 아닌 것은 턱을 지나치게 내밀지 않도록 합니다. 2번 밝고 명랑한 표정을 짓습니다. 3번 가벼운 인사는 머리와 상체가 45도. 자, 45도면 이건 가벼운 인사가 아니죠. 가벼운 인사는 15도입니다. 15도. 4번 인사는 상대방과의 거리는 2m 내외가 적당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2m 내외. 자,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4번 다음 중 좋은 음성을 관리하는 방법 부적절한 것입니다. 좋은 음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바라고 그리고 생동감 있게 하고 그리고 음성을 높인다 아닙니다. 음성을 낮게 하죠. 낮게 한다.
그리고 콧소리와 날카로운 소리 없앱니다. 5번 다음 중 말하는 자세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1번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손한 마취를 씁니다. 2번 선소리로 자기 주장 아이고 아닙니다. 항상 적극적이면 남의 말을 가로막고 아닙니다. 외국어나 전문용어를 적절히 사용한다. 아니겠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교통질서의 중요성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입니다. 1번 여러 사람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2번 질서가 지킬 때 상호 조화와 합이 이루어집니다. 3번 교통질서 어기는 것에 대해서 타인보다 자신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지요. 타인보다 자신에게 관대하다. 이건 내로남불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요.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답 4번. 7번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운전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교통법규 이해와 준수 맞고 여유있고 양보 있는 마음으로 운전 맞습니다. 3번 운전기술에 과실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추측운전인데 추측운전이란 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운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하면 안 되겠죠. 이걸 금지를 하는 게 맞겠죠. 추측운전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4번. 8번 화물 차량 운전자의 특성입니다. 틀린 것은 1번 현장 작업에서 화물 적재 차량이 출고되면 모든 책임은 회사 책임이 아니고 운전자 책임이 됩니다. 운전자 책임 1번 틀렸고 2번 운전자 이동에 따라 사업장 자체가 이동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3번 화물과 서비스가 함께 수송되어 목적지까지 운반되고 4번 주야 간의 운행으로 불규칙한 생활이 운전자에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9번 운전자 운행 전 준비사항입니다. 아닌 것 1번 용모 및 복장 확인해야 되고 고객 및 화주에게 불쾌한 은행 금지 3번 세차를 하고 화물의 외부 덮개 및 결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운행합니다. 그리고 이상 발견 시는 운행 후 보고 그렇지 않죠. 보고부터 해야죠. 이 운행 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정비관리자에게 보고해서 보고하고 그리고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 4번. 10번 운행상 주의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1번 후속 차량이 추월하고자 할 때는 감속 양보 운전 그렇고요. 2번 내리막길은 풋브레이크를 장시간 사용 이게 틀렸네요. 장시간 사용이 아니고 자 이건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2번 답이고 3번 노면의 적설 빙판 시 즉시 체인을 장착한 후 안전운행을 합니다. 4번 후진 시에는 유도 요원을 배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후진합니다. 11번 다음 고객 서비스 중 경영기술 서비스 경영기술 서비스는 경영원조 서비스 또는 기술원조 서비스 또는 정보서비스가 있어요. 정보서비스 경영기술 서비스는 정보서비스를 말합니다. 답 1번입니다. 12번 물류 전략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물류와 관련된 구매 기준에 기초하여 고객을 정확히 세분화하는 것 필요합니다. 2번 새로 정해진 서비스 수준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 확대 이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 투자 확대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신규 투자 확대보다는 기존 물류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존 물류 활용 기존에 있는 물류를 잘 활용한다. 3번 통합된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 간의 협조를 증진합니다. 4번 서로 다른 고객 집단을 위해 적절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을 결정합니다. 13번 다음 중 물류기획부의 주요 임무가 아닌 것 기획입니다. 기획. 자 기획은 1번 생산 판매 재고 균형 계획의 작성된다. 이것은 생산관리부의 임무입니다. 또는 수요관리부 생산관리부나 수요관리부의 주요 임무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물류예산의 편성관리 물류기획부입니다. 물류비용표의 작성 및 물류비의 파악 물류기획부입니다. 4번 전사란 말은 전체적인 회사, 전체 회사적인 물류전략의 수립 전부 물류기획부의 주요 임무입니다. 14번 21세기 초유 회사가 되기 위한 행동 지침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경영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물류 전략에 대한 경영진만이 틀렸죠. 경영진은 물론이고 전체 회사 자 우리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겠죠. 임원 경영진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3번 전사적인 업무 전산교육 체계 도입 및 확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자 로지스틱스를 번역하면 이게 물류입니다. 물류
자, 물류 이런 말 나오는데 이 물류가 뭐예요? 물류란 말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전 과정을 계획 실행 관리하는 활동, 이것을 물류, 로지스틱스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공유를 위한 모니터 체계 확립,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일류 회사가 되기 위한 행동지침 아닌 것, 경영진만의 공감대 형성, 2번이 틀렸습니다. 15번 물품을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을 물류 시스템에서 무엇이라 부를까요? 운송입니다. 운송. 물품을 장소적, 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운송. 답은 3번입니다. 자, 화물운송 12회 기출문제를 함께 보셨습니다.